네, 시청자 여러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세 번째 특별보도 시간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사건을 취재한 장인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장 기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지금까지는 김건희 여사에게 준 명품 선물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28분간 대화를 나누는데 예. 이 대화 내용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깐 예고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28분이라는 게 사실 적지 않은 시간인 걸로 보여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은데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라고 할 만한 게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9월 13일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최재형 목사가 자리에 앉자마자 김건희 여사는 시국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보시면 예. 좀 어떠세요? 어떤 게가?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진보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면 솔직히 어떠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한 비판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주장합니다. 약간 여자들이 이렇게 어두운 색을 입는 것도 싫어하실 정도로 보수적인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냥 암묵적으로 이렇게 멀쩡한 딸을 갖다가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정치 공세라서 또 이해는 가는데 너무 이렇게 너무 활용을 해 너무. 아무튼 저희는 뿌리 깊은 사실은 이제 기독교 집안인데 갑자기 저쪽에서 저를 갖다가 무속 프레임을 걸더니 저를 많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셔야 돼. 저랑 어차피 친하게 지내신 다 어쨌든 아셨잖아요. 얼마나 이런 정치 프레임이라는 게 얼마나 거짓된 건지. 김 여사는 대화를 주도하며 한국 정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봐서는 정치라는 게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 아주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돼요. 이 나라에서. 그런데 이후의 발언이 좀 이상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되게 객관적으로 저는 정치 세력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대통령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다 대통령들을 이런 정치 세력이 같이 노린 거지. 진짜 막상 이게 대통령이 되면은 좌나 우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생각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어.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김 여사는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 생각을 먼저 하게 돼 있다라고 덧붙인 뒤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문맥상 이 자리는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어 보니까 국민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 말한 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그 정도까지 제가 이런 엄청난 그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까지 무슨 이편 내편이 아닌데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약간의 그 뭐랄까 이제 또 이제 너무 이제 어쨌든 보수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그들의 기호를 살짝 맞추는 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이 발언 역시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는 말로 들립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선 기간 중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자신을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스스로를 대통령으로 여기는 듯한 행태가 대선 후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거침없는 발언은 대화 후반부까지 계속됐습니다. 저에 대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끊어지면 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저는 그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야 되고 남북 통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돼. 우리 국민이니까 빨리 수용하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야 돼서. 남북 문제를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역시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김 여사는 평소 통일운동을 해온 최 목사에게
자신과 함께 큰 일을 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 해내서 손을 대서 그러면 뭐. 대한민국이 좀 성장되고 우리 목사님도 그런 것을 큰 전화도 같이 그렇게 할 일 하시고. 김건희 여사는 28분 내내 대화를 주도했고 주로 국내 정치 상황과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저도 주목했던 이제 김건희 여사의 말 중에는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라든지 대통령 자리 올라가니까 라는 이런 부분인데 이건 혹 듣기에 따라서는 혹시나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 아닙니까? 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발언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건데요. 한 번이라면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재형 목사와 28분 동안 얘기하면서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는 자신을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이렇게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한 실수다, 확대 해석한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리포트에도 저희가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만 과거 녹취록 보도에도 나와 있듯이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무사하지 못할 거다. 이런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 된 이후에도 뭐 유사한 맥락의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후반부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다. 우리 목사님도 한번 크게 저랑 같이 할 일 하자. 이런 발언도 글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발언이지 대통령 부인이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남북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도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남북 관계를 변화시키려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특히 미국의 이해와 동의가 아주 필수적인데요.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는 자기가 나서겠다, 남북 통일을 해야 한다, 심지어 북한 주민 다 수용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생각하고 결심하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치 자신을 대통령보다 더 높은 존재, 더 많은 권능을 가진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네, 실제 그런 거라면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국정에 개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말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외 순방 나갔을 때 기억을 해보면 뭐 몇몇 논란들이 좀 있어 왔잖아요. 마치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뭐 이미 여러 차례 대중에게 공개가 됐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말이 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외교 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죠. 또 의장대 사열처럼 양국 정상만 함께하는 공식 일정에 김건희 여사가 자꾸 참석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엔 폴란드였죠. 윤석열 대통령을 뒤따라 의장대 사열을 받으려다가 폴란드 측으로부터 제지당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이미 많은 언론의 비판과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는 꿋꿋하게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국제 외교 무대에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번에 최재형 목사와의 대화에서도 이 같은 자신의 생각이 드러난 걸로 보입니다. 네, 이날 대화가 28분 정도 계속된 거고 짧은 시간은 아니어서 이 얘기 말고도 또 다른 얘기가 있었을 법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는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얘기도 나눴습니다. 자신에 대한 의혹이다. 어떤 의혹인지 궁금한데요. 리포트를 같이 만나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돼. 우리 국민이니까 빨리 수용하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야 돼서 해야지 자꾸만 무슨 뭐 목걸이 하나 가지고 저는 악세사리 갖다 말씀드렸죠. 원래 악세사리를 원래 안 해요. 제 직업상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저는 제 사진 보면 저는 맨날 이런
수트만 입고 있어요. 공식일자다 보니까 그렇게 액세서리나 이런 걸 원래 아주 옛날에 샀을 거 아예 안 샀거든요. 재산 신고 보니까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보충 신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순방 간다고 최소한 악세사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 어떻게 해가지고 빌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못 그러면 저는 그게 얼마짜리 될지도 모르고 빌린 건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디 건지도 모르는지 해가지고 빌렸는데 빌렸다고 얘기했는데 뭐 제가 샀다고 그러고 아니 샀으면 샀다고 그러죠. 저는 어디 건지도 모르고 좀 빌렸어요. 친구 엄마들이 악세사리 필요한데 다 살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저희는 이제 특수활동비 같은 것도 전혀 없어요. 그랬더니 아, 특수활동비가 없어요? 10원도 없어요, 저 지금. 그건 말도 안 돼. 진짜 10원도 없어요. 다 제가 제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는 옷들 같은 거 다 완전히 국산이에요. 국산. 저는 제가 뭐 지금 사는 옷이나 이런 걸 다 저는 다 이렇게 다 지금 제 카드로 제 돈 사는 걸 다 지금 저는 다 해놓고 있거든요. 옷값이 더 비싸지도 않을 뿐더러 한국 소상공인한테 사는 거니까 저는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남편 월급 제가 지금 돈벌이가 없으니까 남편 월급 사고 제 원래 돈 사는 거니까 비싼 걸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청와대는 왜 그게 그렇게 또 처음에 안 들어가시게 된 건가요? 왜 또 그렇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청와대를 이렇게 옮긴다고 하는 거는 노무현 때부터 계속 말이 있었어요. 그랬군요. 문재인 대통령도 옮기고 싶었고 그거 아세요? 아, 그렇죠, 알죠. 네, 문재인 대통령도 옮기려고 과문시대 하잖아요. 연다 뭐. 네네네. 근데 못 옮겨졌잖아요. 저희가 옮긴 거예요. 저희는 사실상 너무나 많이 피해를 받죠. 거기 들어가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저희 여기 한남동 완전 아주 비교도 안 돼요. 그냥 학구방이요, 거기 비하면. 시설도 아주 낙후돼 있고. 지금 여기 들어가실 관저요? 네네네. 일단 경호 문제가 문제가 돼가지고 딴 거는 뭐 인테리어는 대충 했는데. 네, 리포트를 보셨습니다. 뭐 김건희 여사가 따로 최재형 목사가 뭘 묻지는 않았는데 그 목걸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장면이 보였고 그 목걸이가 그때 당시에도 몇 천만 원, 그러니까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첫 해외 순방이었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른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와 브로치가 2달 뒤인 8월에 논란이 되는데요. 목걸이 가격이 6천만 원, 브로치가 2,500만 원가량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나치게 비싸다, 이런 논란과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고가의 제품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됐다, 이런 사실도 지적하면서 당시에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때 실제로 그랬기도 하고 저희 잠깐 장면에도 나왔습니다만 국회의원 질의 과정 중에서도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이제 세상에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네,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방문했을 때가 9월 13일이니까 예. 이 같은 논란이 한창 떠들썩하던 때였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김건희 여사가 대화 중에 갑자기 먼저 이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연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는 그러니까 친구 엄마라는 언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엄마한테 빌렸다.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빌려줘서 한 거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사실 좀처럼 믿기 힘든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사실 영부인들의 어떤 장신구랄까요? 이 장신구들이 하나하나 또 의미를 갖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대국이나 또 자국민한테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서 하는 건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무슨 제품인지 모르고 친구 엄마가 빌려주니까 그냥 했다라는 설명? 고지곳대로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친구 엄마가 누군지, 어떤 경로를 통해 빌린 건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지인이 빌려주니까 빌려주는 거 받아서 한 거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영부인이 주요 국가의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 회담에 참석하면서 장신구를 이런 식으로 착용했다는 말은 좀처럼 믿기 힘든 일입니다.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빌렸는지 해명하면 되는데 예.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해명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발언 중에 하나 더 살펴볼 대목은 특활비가 10원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남편 월급 가지고 국내 소상공인들 국산품 비싸지 않은 의류만 산다, 그리고 뭐 그 내용을 다 기록해 놓고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싶고, 실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즐겨 입는다는 거는 저희가 이미 일찍이 보도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랄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이 들리거든요. 네, 이미 드러난 김건희 여사의 행태와 김건희 여사의 말이 서로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예. 또 이명수 기자가 백화점 디올 매장에서 가방을 살 때 매장 직원이 했던 말과도 서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매장 직원은 대통령 당선 후에는 김건희 여사가 전화로 디올 제품을 주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저렴한 제품만 산다는 김건희 여사의 말이 맞다면 디올 매장 직원이 거짓말을 한 게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게 되겠죠. 예. 하지만 디올 매장 직원이 영부인을 상대로 이 같은 거짓말을 했을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산 품목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는 자신이 사는 품목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리포트에서는 생략이 됐지만 실제 대화를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는 자신이 기록한 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예. 김정숙 여사의 예를 들면서요. 김정숙 여사도 의류 장신구 구입 내용을 공개 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부인과 관련된 물품 구매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 게 맞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관저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관저 이전 얘기를 하면서 뭐랄까 청와대보다 낙후됐다, 이제 그런 표현을 김건희 여사가 썼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지금 일부 보도로는 청와대 이전 비용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1조 원의 버금가는 예산이 든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바라봤을 땐 과연 어떻게 바라볼지 아마 오늘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평가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좀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저희가 뭐 전해드릴 내용은 28분간에 나눴던 대화 중에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지 요목조목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일은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보도를 해볼까요? 네,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날 때 몰카를 숨겨 들어갔는데요. 네. 이건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호, 그리고 보안 검색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내일은 코바나 콘텐츠에서 보안 검색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됐는지, 또 최 목사는 어떻게 손목시계 카메라를 숨겨서 들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 저희 특별보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노출이 됐습니다만, 특히 대통령 내외에 대한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것도 역시 궁금했던 부분인데 내일 보도를 보신다면 아마도 많은 부분들이 또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밤에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